ようスター先生、この学校愛理がバンドやりたいって。だからみんな猛練習中。ブルーアーカイブ。 요즘 두쫑쿠가 정말 인기잖아요. 드셔보셨어요? 저 아직도 못 먹어봤습니다. 저도 아직도 못 먹어봤어요. 예전에 마카롱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굉장히 늦게 먹어봤거든요. 저도 이제 주변에 여자애들이 사준 거를 그때 먹었었거든요. 직접 사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새끼. 오늘 살펴볼 이 친구가 보니까 두쫑쿠는 아니지만 마카롱을 그냥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무한으로 마카롱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디저트에 환장한 친구예요. 애초에 이 친구가 속한 동아리가 디저트만 먹는 동아리예요. 쿄야마 카제사라는 친구고요. 이제 지금 오늘 피규어는 밴드 버전, 일명 밴즈사라고 하는 피규어입니다. 밴드 버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버전이 또 있나 보네요. 그쵸. 일반 버전이 따로 있고 이 친구는 나중에 밴드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가 된 건데 일반 버전보다 훨씬 더 빨리 나왔어요, 얘가. 제가 이제 또 피규어는 떠들러 보는 편이라서 이 친구의 일반 버전도 공개가 이미 됐거든요. 그쵸. 그래서 브랜드가 미유키라는 브랜드인데 알고 계세요? 미유키라는 브랜드는 알고 있죠. 실제로 이제 피규어를 구매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출시됐던 캐릭터가 옛날 캐릭터들이 많아서 구매를 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블루 아카이브라면 나름 최신 트렌드 피규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프레젠스 월드에서 협찬을 주셔갖고 저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구스마일 컴퍼니 프레젠스 월드는 저도 자주 이용하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까 디저트를 먹는 동아리라고 했잖아요. 디저트 이름이 방과후 디저트부, 줄여서 방디부예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잘못 말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여기서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아이리라는 친구가 축제니까 우리도 밴드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사실 아이리는 학원제 무대 공연을 완수하면 준다는 프레데리카 셈라 라는 디저트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밴드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일단 시작하고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밴드 이름도 슈가러시라는 재미있는 설정인 거죠. 내부에 슈가러시라고 이렇게 크게 있는데 백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설명서, 베이스. 너무 아재가. 구성품은 헤일로, 베이스 기타, 베이스, 본체, 그리고 샵 한정 파츠인 교체용 웃는 얼굴까지 총 5피스입니다. 블루 아카이브의 카제사 밴드 버전 1:7 스케일. 팔다리가 슬림하면서도 길다 보니 언뜻 보면 키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프로필상 키는 155cm입니다. 1:7 비율로 환산하면 대략 22에서 23cm 정도인데 그 수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키가 커 보인다는 건 프로포션이 굉장히 시원시원하다는 이야기겠죠. 베이스는 뭔가 감각적인 디자인입니다. 마치 페인트를 뿌려놓은 바닥에 그림을 그린 듯한 느낌이네요. 카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블루 아카이브 내에서 몇 안 되는 고양이 수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특수한 카테고리가 주는 시각적 희소성은 특정 팬덤을 정조준하는 아주 명확한 노림수라 볼 수 있는데요. 다크 바이올렛과 핑크의 대비가 또렷한 단발 헤어와 커다란 귀는 그 자체로 차밍 포인트라 볼 수 있고 여기에 세로형 동공과 미묘한 볼터치, 측면의 머리핀이나 턱스크의 디테일까지 한데 모여 아주 산뜻하고 매력적인 얼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밴드라고 하면 강렬한 락 스타일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요즘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학생 신분으로 밴드를 즐기는 이야기들이 워낙 친숙하다 보니 이제는 이런 스쿨룩 기반의 걸즈밴드 스타일이 오히려 밴드의 대명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카제사 역시 그 흐름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죠. 슈가러시 엠블럼이 그려진 티셔츠, 검은 라인이 돋보이는 플리츠 스커트, 여기에 당겨지는 양말과 에나멜 로퍼의 조합은 그야말로 청춘 밴드의 정석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옆에 세워놓은 푸른 베이스 기타,
이 모형의 최대 포인트가 되는 결정적인 아이템이죠. 매끈한 곡선이 돋보이는 멋스러운 비대칭 실루엣부터 바디에 표현된 스티커나 작은 부품들까지 살펴보는 재미가 꽤나 쏠쏠한데요. 그 중에서도 기타 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보통 피규어에서 이런 줄들은 조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실제 얇은 줄을 걸어 놓다 보니 리얼리티는 물론이고 입체적인 정보량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샵 한정 추가 파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반판에는 포함되지 않은 파츠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추가된 교체형 얼굴이 기본 얼굴보다 더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제 생각이고 경험인데 이번에도 그런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이 좀 더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오늘 살펴본 블루 아카이브의 카즈사 밴드 버전 어떠셨나요? 미유키라는 브랜드를 처음 살펴보다 보니 사실 걱정이 조금 앞서기도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우수한 피규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나 해서 살펴보니 조형사 이름에 아이크레아가 올라가 있더군요. 최근 제가 구매하거나 예약했던 피규어들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이름인데 그냥 조형을 정말 잘합니다. 물론 이게 스튜디오의 명칭이라 모든 작업을 한 사람이 전담했다고 볼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구매했던 제품들 중에서는 꽝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믿고 산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조형사 칸에 아이크레아가 적혀 있다면 저는 믿고 살 것 같네요. 물론 마감 같은 부분은 제조사의 역량이겠지만 피규어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모형 자체의 힘은 결국 누구의 손에서 태어났느냐가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미유키라는 브랜드 앞서 블루 아카이브의 이오치 마리를 출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음 블루 아카이브 피규어로는 류게 키사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양이 수인으로 시리즈를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그렇게까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메이커 스타일과 결이 맞는 친구들 위주로 제작할 예정인 듯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